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토지의 부증성은, 이제 토지의 특성 문제입니다. 부증성은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토지에 생산할 수 없다는 부증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이 한정돼 있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토지의 가격은 지가는 매우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소유를 못하는 사람은 빌려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토지 임대료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한정된 토지를 아무 용도로나 골라 잡았을까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될까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 부족하니까 지대 지가 발생하고 최유용의 근거가 발생된 거죠. 옵니다. 2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여러분, 전체 토지의 양은 늘릴 수가 없어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토지의 공급량은 증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토지의 공급 곡선은 직선이었죠. 양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런데 특정 이용 목적의 토지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나요? 주거용지를 공급량 늘릴 수 있어요? 네.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을 용도 전환시키면 되잖아요. 심지어 농지로 이용되던 부분을 주거용지로 용도 전환해서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부증성 때문에 절대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은 X입니다. 3번.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더라도 문제 풀 때, 토지의 특성 문제 풀 때 지역이 뜨면 무조건 부동성입니다. 왜 지역에 국한돼 있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별로 왜 다르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에 국한되는 이유? 국지성. 그런 표현들 다 뭐 때문에? 부동성이에요. 3번.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당연히 얘는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부동성에 기인하겠죠. 부증성이 아닙니다. 4번. 토지의 부증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가 이게 지방세잖아요. 우리는 공부할 때 지역세라고 공부하면 돼요. 그럼 지역자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부동성 때문인 거죠. 부증성이 아니라. 기억 꼭 하십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부동성이죠. 그래서 X죠. 6번. 부동성,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토지용이 집약화되는 게 아니라 집약화된다는 건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건물의 층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 위로 올리죠, 여러분? 수평 공간을 확대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양이 한정돼 있으니까 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부증성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X입니다. 7번.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하고 위로 층수를 올리고 토지가 부족한 문제의 근거가 되는 건 부증성이죠. 증가되지 못하는 성격. 영속성이 아닙니다. 8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기존의 것이 소모가 돼야 다시 생산한다는 개념이 발생해요. 근데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복잡하게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영속성이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데 영재, 임소영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재생산 이론은 영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임소영, 임대차 계약, 소유이익, 소득이득 그 다음 영속성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 중에 기간의 개념이 나와 있는 건 영속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장기 배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죠. 8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 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부증성이 아니라 영속성입니다. X. 9번. 임장활동. 임장활동은 부동산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임해서 활동한다. 이게 임장활동이죠. 부동성 때문에 나오죠. 지역 분석. 지역 떴네요. 왜 해요? 부동성입니다. 5. 10번. 영속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 장기가 나오면 얘는 영속성이었죠. 가치 보존력이 뛰어난 이유가 영원히 계속되니까 비소모성의 특성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거죠. 5. 그 다음 11번. 부동성으로 인해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생산할 수 없다잖아요. 생산이란 단어 뜨면 무조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증성입니다. 부동성이 아니죠. 그래서 X. 12번. 12, 13번 문제 공통점이 있어요. 이 문제 풀 때 요령이 뭐냐면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됩니다. 그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자연물로서 선천적, 고정, 불변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었어요. 그럼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니까 예외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한 말이 나와도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예외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그래서 12번.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의 전환인 거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에요. 물리적 절대량의 증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X. 13번. 홍수 등에 의해서 토지가 유실됐대요. 아, 토지가 없어졌네? 영속성의 예외구나. 그게 아니죠. 그냥 잠긴 거예요. 영속성의 예외다 그래서 X입니다. 기억합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예요. 14번. 부동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부동성 때문에 특정 토지가 희소한가요? 그게 아니라 뭐죠? 부증성 때문이죠. 그래서 공급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는 게 아니라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죠. 수요의 입지 경쟁. 그래서 14번 X. 15번. 부증성이 있으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자본이득은 양도시의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고 소득이득은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 들어오죠. 그럼 임소영이 기억나시면 얘는 영속성이잖아요. X네요. 16번. 다다르다 개별성, 비대체성 때문에 다른 하나가 10억이라고 해서 너도 10억 이렇게 비교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겠지만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대체관계가 인접한 부동산들끼리는 성립돼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지역별로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비교 방식이 실상 적용이 가능하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인접성에 의해서 비교 방식은 적용이 가능하더라. 5입니다. 그 다음 17번 소유이익, 사용이익 분리, 임대차 시장, 임소영이죠. 영속성 맞네요. 왜 이렇게 외우는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바로 눈에 보여요. 그 다음 18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절대량 늘릴 수 없죠. 물리적 절대량을 부증성 때문에. 근데 경제적 공급, 이게 용도적 공급이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특정 이용 목적의 토지의 가격이 올라오면 그 공급량을 늘려주면 되는 거죠. 용도 전환을 통해. 그래서 18번 5. 19번 외부 효과는 밖에 있는 것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걔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부 효과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움직여 다닐 수 있으면 외부 효과 누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이었습니다. 부증성이 아니죠. 그래서 X. 20번 부동산을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은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럼 여러 개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 토지 자체가 그러는 건가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 아니죠, 지금. 그럼 고가성은 누가 높은 가격 지불하고 사죠? 인간이. 그 인간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입니다. 국토성. 누가 국가라는 단체를 만들었죠? 인간이. 그래서 국토성도 인문적 특성인 거예요.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지하철 설치, 공법상의 규제 등가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걔들은 인문적 특성인 거죠. 지금 자연적 특성이라고 해서 X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괄호 메꾸기로 한번 볼게요. 1번 토지의 땡땡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용의 근거가 된다. 기억나세요? 부증성이죠. 2번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었죠. 3번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 급증에도 다른 지역으로 지역 뜨면 부동성이었죠. 4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 이게 지방세, 지역세죠. 지역 떴어요. 부동성. 국지화, 지역 떴네요. 부동성. 비생산성 토지용 집약화. 위로 올린다는 얘기죠. 왜? 토지의 물리적 양을 수평적으로 늘릴 수 없으니까. 부증성. 토지 부족의 문제의 원인이 된대요. 부족하대요. 부증성이죠. 그래서 토지는 공적 개념이 강화돼서 상대적 권리가 되는 거죠. 지 토지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 못해요. 부증성입니다. 8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임소영 기억나시죠? 영재 임소영. 그래서 영속성입니다. 9번 임장활동 필요하대요. 지역 분석 필요해요. 지역 뜨면 부동성. 10번 장기 배력. 기간의 개념이 나오는 건 영속성밖에 없었죠. 11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 투입해서 생산 못한대요. 생산 뜨면 부증성이죠.
12번. 매립 간척 왠지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 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자연적 특성이 예외 없었어요. 그래서 택지의 확대는 매립 간척 등에 의한 농지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죠. 홍수 등에 의한 토지의 유실은 영원히 계속되는 특성, 영속성의 예외 아니에요. 예외 없어요. 14번. 특정 토지가 희소한 이유는 증가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해요. 그래서 지가가 올라갔죠. 부증성. 15번. 장기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 소득이득. 임, 소, 영. 기간의 개념이 나온 것보다 영속성. 그 다음 다 다르니까 비교 방식 적용할 수 없어요. 개별성 때문에. 근데 옆에 붙어 있는 건 비슷해지죠. 경제적 대체관계 성립되니까 인접성. 비교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17번 임소영이네요. 임대차 소유익 영속성. 18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뭐 때문에 불가능해요? 부증성.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뭐 때문에 가능해요? 용도의 다양성. 20번 외부 효과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인접성. 되셨나요? 괄호 메꾸기는 아까 봤던 내용의 반복이잖아요. 좀 빠르게 치고 넘어가 본 거예요. 실제 문제 풀 땐 이 정도 속도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